네, 이번 주는 중간고사 기간이잖아요. 8주차인데, 여러분 시험을 처음 보셔서 이제 막 혼동이 오신 분들도 많이 있고 착각하신 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지를 여러 번 드린 만큼 제 시험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제가 알려드리고요. 안내해 드린 것처럼 8주차는 이제 진도를 더 나가지 않고 그동안 살펴봤던 것들을 강의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리뷰하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중간고사 7주 1차 시에 여러분께 지금 개념 위주로 살짝 리뷰를 했잖아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개념은 이제 조금 리뷰는 이제 끝났고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지금 조건문까지 쭉 배웠던 학습을 중간에 여러분이 그 코로나 걸리셔서 아니면 기타 사유로 이제 빠지신 분들 있죠? 그분들 이제 그분들도 이 리뷰를 보면서 조금 이제 빠졌던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하고 혹시나 리뷰 영상에서도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강의 자료나 이런 것들을 한번 더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알고리즘 작성 표현부터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것도 이제 살펴본 것 같은데 이제 알고리즘이라는 게 특별히 막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무엇인가의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머릿속으로 약간 뭐 이렇게 생각하는 과정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뭔가를 하다 보면 막 이렇게 실수도 하고 뭐 빠뜨린 것도 있고 이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순서대로 이제 정리하면 그게 바로 알고리즘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 보시면 문제를 주어진 문제가 무엇이든 간에 일상생활에서의 문제든 아니면 뭐 강의에서의 과제든 간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방법이나 절차 있잖아요. 요것들을 순서대로 기술한 것, 그게 바로 알고리즘이 되는 거예요. 자, 알고리즘을 순서대로 기술한 1뭐부터 해갖고 쭉 있겠죠. 이렇게 있으면 1번부터 뭐 10번까지 만약에 이런 순서가 있으면 이거를 프로그래밍 언어로 코딩하잖아요. 프로그래밍 언어 우리 파이썬 하고 있죠. 파이썬으로 코딩을 하면 그게 바로 프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 막 어렵게 생각하고 알고리즘도 어렵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간단한 그것이냐 아니면 복잡한 것이냐만 다를 뿐 그 절차는 똑같다는 거를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뭐 이제 계란말이 우리 야채 계란말이에서 이거는 그저 그렇잖아요. 그 뭐 야채와 계란이 냉장고에 있을 경우에요. 없으면 이따가 뒤에 나오지만 요것을 이 없다면이라는 조건이 붙으면 요거를 사러 가야죠. 그거를 빠뜨리고 여기서는 그냥 다 냉장고에 있고 모든 게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요걸 하는 거예요. 야채를 깨끗이 뭐 씻고 잘게 다진다. 그다음에 야채와 계란을 그릇에 넣고 섞어야 돼 있죠. 그다음에 약간의 소금이 들어가 소금, 후추, 뭐 기호에 따라서 이걸 하고요. 그다음에 가스불을 켜는데 처음에는 이제 후라이팬을 달굴 때는 약간 센 불로 달군 다음에 약불로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뭐 겉에만 타고 안에는 익지 않는 뭐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란말이를 할 때는 약불로 꼭 약불로 하세요. 혹시 안 해보신 분들은 도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죠. 적당량, 항상 적당량, 적당 뭐 이러는데 너무 많이 두르면 좀 기포나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생겨서요. 적당히 두르고 그리고 또 후라이팬의 상태에 따라 또 다르겠죠. 후라이팬이 뭐 오래된 후라이팬이다 그러면 약간 좀 더 많이 넣어야 되겠죠. 붙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부은 다음에 돌돌돌 말아요. 이제 만약에 계란물이 많다면 만 다음에 다시 여기 이렇게 붓고 또 말고 또 붓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두꺼운 계란말이도 할 수 있습니다. 완성이 되면 먹기 좋게 자른 다음에 이제 그릇에 담아야 되겠죠. 여기 아까 말씀드린 야채와 계란이 만약에 없을 수 있잖아요. 없다면이라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if 있잖아요. 그러면 마트 가서 구입하는 절차가 필요하죠. 추가된 것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케찹을 좋아하면 이것도 있잖아 조건이잖아요. 이제 그냥 먹을 수도 있고 케찹을 좋아하는 사람은 꼭 이제 계란말이 뭐 다른 것들 케찹을 뿌려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드레싱이나 소스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가미해서 먹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까 잠깐 계란말이 1차에 계란 야채와 계란이 모두 있는 상태는 이제 순차 구조 그냥 쭉 순서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두 번째 야채와 계란이 없다면이라는 조건이 붙었잖아요. 그거는 조건이 붙어서 선택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 뭐 조건식에서 반복 구조는 이제 우리 9주차부터 들어갈 건데요. 반복 구조는 조건이 붙어서 보통은 같이 많이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1부터 10까지 더해라 라는 거는 10일보다 크지 않는 경우까지 1부터 10인 경우는 크지 않다면 이라는 조건이 붙어서 계속 더할 거 아니겠어요? 계속 더하는 과정을 반복하죠. 근데 10보다 크다, 11이 됐다. 그러면 다시 빠져나와서 이런 구조가 되겠죠. 자, 알고리즘을 선택하는 구조가 있었고요.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 등교할 때 알고리즘도 살펴봤어요. 여기까지는 이제 못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이썬 첫걸음에서 파이썬을 우리가 채택한 이유, 프로그래밍 언어가 굉장히 많은데 파이썬을 왜 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파이썬으로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 언어를 계속 다루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장점도 모르고 단점도 모르고 왜 이걸 써야 되는지도 모르면 조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파이썬이라는 거 이분이 만들었잖아요. 귀도 반 로썸이라는 분이 만들어서 네덜란드 분이세요. 이제 구글에 먼저 계시다가 지금은 또 구글에 계신지 모르겠어요. 구글에서 이제 자바와 함께 파이썬으로 지금 메인 언어를 채택해서 많은 서비스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구글에서 만들어지는 뭐 플레이 게임 뭐 스토어인가요? 저는 애플이라서 좀 다른데 거기에서 많은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이미 자바나 아니면 파이썬을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조금 더 이제 깊이 있게 공부를 하면 프로그래밍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파이썬은 일단 문법 구조가 쉬워요. 그래서 뭐 개발이나 수정, 실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고요. 처음 익히는 사람들도 쉽게 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쉽게 학습할 수 있고 그거를 이용해서 활용해서 뭔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무한 정수 처리도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메모리 용량이 넉넉하다면 뭐 계속 무한 처리할 수 있는 것까지 가능하고요. 다양한 라이브러리 있잖아요. 다양한 라이브러리 모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우리 그 터틀도 하나의 모듈이잖아요. 터틀 그 이미지 처리하는 그런 외부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이거 말고도 뒤에 가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이런 이미 미리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개발자들이 자주 쓰이는 이런 라이브러리를 이미 굉장히 많은 기능을 포함해서 함수들을 포함해 가지고 이제 여기 쉽고 빠르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습니다. 외부 라이브러리 요 자체는 함수가 아니에요. 외부 라이브러리 모듈이라고 하고 여기에 포함된 내부 함수들 있잖아요. 터틀 점 쉐입부터 해가지고 터틀 뭐 앞으로 가라, forward, forward, 그 다음에 점이죠, 점. 그 다음에 go to도 있었고, 뭐 up, down, 뭐 이렇게 등등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오른쪽, 왼쪽 가는 이런 것들이 함수이고, 터틀이라는 이 모듈 자체는 함수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처리가 능숙하죠. 이미지 처리에. 우리 터틀이나 이런 것처럼, 우리 시각화하는데 굉장히 처리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져와서 쓰면 이미 굉장한 이제 이미지 처리를 할 수가 있죠. 그걸 이용해서. 자, 그러면 파이썬을 설치했잖아요. 우리
8.3점인가요? 그거를 설치를 해가지고 여기 다운로드, 여기는 그 전 책이라서 작년 책이라서 8점인데 지금 10 버전까지 왔잖아요. 이거를 해가지고 우리 쉘 모드, 우리 파이썬 쉘 모드에서 우리 프롬프트 나온 요거 상태에서 했고, 편집기가 또 있었어요. 만약에 편집기는 이제 여러 문장의 코딩을 할 때, 프로그램을 할 때 그거를 수정하고 뭐 하기 쉽기 때문에 이제 편집기에서 하는 거잖아요. 자, 뭐 그런 거 했었고, 그 다음에 데이터와 변수 보겠습니다. 자, 데이터와 변수도 우리 개념 위주로 시험을 중간고사에 다 냈어요. 그래서 일단 뭐 수업 시간에 말씀드려도 되지만 시험을 굉장히 잘 다 마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막 꼬아서 낸 건 아니고 제가 강조했던 부분을 이제 위주로 시험을 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와 변수에서도 데이터 있잖아요. 데이터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도 나왔잖아요. 자, 데이터는 우리가 어떤 물체가 뭐냐면 여러분이 뭐 있잖아요. 시계나 뭐 온도계, 체온계, 그다음에 뭐죠? 그다음에 뭐 우리 컴퓨터, 아니 우리 앱 이런 것들이 다 물체죠. 물체나 아니면 현상을 측정한다는 건 뭐예요? 체온계에 여러분이 만약에 온도, 이제 뭐 코로나 걸리면 고온, 약간 체온이 높아지잖아요. 그런 걸 측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 어떤 물체에서는 관찰을 하는 것이고 어떤 현상의 측정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얻어진 값들, 이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시간 데이터. 시계를 보면 지금 시간이 나오고, 오늘 날씨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소리, 음악에서 나오는 음원, MP3 소리. 그 다음에 우리 위치 정보. 위에 어떤 위치 정보의 하나의 딱 데이터는 하나의 데이터죠. 위치 데이터죠. 이런 모든 것들을 다루는 것을 위치 정보라고 하죠. 이제 정보는 이제 데이터에서 가공 과정을 거쳐요. 그냥 데이터. 그래서 관찰해서 얻어진 하나의 값이 아니라 거기에서 데이터를 모아서 의미 있고 관리하기 쉽게 정리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약간의 어떤 가공 과정을 거치잖아요. 날씨, 오늘 지금 뭐죠? 여러분 시간에 지금 시각의 날씨는 데이터지만 오늘 날씨는 오늘 날씨에 대한 정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여러분이 이걸 어떻게 보느냐, 쪼개서 보느냐에 따라서 정보가 되고 데이터가 되는데, 오늘의 날씨 그러면 이제 오늘 아침부터 해가지고 밤 12시까지의 정보이면서 이제 날씨 시간별로 날씨 그 기온, 그다음에 뭐 습도, 바람, 뭐 그다음에 대기의 정보,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모아서 오늘의 날씨만 이제 정리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얘도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오늘의 정보가 날씨 정보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구별해서 약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컴퓨터 속에서의 데이터는 어때요? 메모리에 저장이 되잖아요. 우리 0과 1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저장이 되고 우리가 눈으로도 관측을 할 수는 없어요. 관측을 할 수는 없지만 이런 형태로 저장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메모리라고 하는데, 이 데이터는 메모리에 저장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입력한 데이터나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전송받은 데이터도 있잖아요. 그런 데이터들이 컴퓨터의 메모리에 다 저장이 되는데, 여기 아파트의 예처럼 굉장히 많은 수많은 방들로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각 방마다 각각 하나의 데이터, 이것도 제가 시험에 냈잖아요. 하나의 데이터가 저장이 됩니다. 근데 그 하나의 데이터가 양이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종류만 다를 뿐, 이게 데이터는 딱 하나라는 거죠. 여러분이 집에 사는 아파트를 생각하면 1인이 사는 가구도 있고 굉장히 많은 확대 가족, 대가족이 사는 가구도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기에 저장되는 메모리에 저장되는 데이터들의 종류는 뭐 숫자, 문자, 사진, 뭐 소리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데이터를 내가 생성할 수도 있고 수정할 수도 있고 그거를 복사할 수도 있고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는 가능하지만 어쨌든 한 방에 각 방에 하나의 데이터만 저장이 된다는 거 제가 강조했었어요. 자, 그러면 변수가 있는데요. 이 변수는 갑자기 등장했는데 이게 뭘까요? 메모리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자, 메모리가 아까 수많은 방들로 막 이루어졌잖아요. 굉장히 많은 방들로 이루어졌어요. 이런 방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만약에 여기를 찾아가라 해서 여기에 저장된 값을 뭐 이제 뭐 삭제한다거나 어떤 뭐 변경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것도 없이 표식이 없다고 하면 여기를 찾아가서 하기가 어렵죠. 우리 집에 아파트 생각해 보세요. 택배 아저씨가 만약에 우리 아파트 동호수가 만약에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매번 전화해 가지고 제일 앞에서 보면요. 하나, 둘, 셋, 네 번째에 있고요. 네 번째로 올라오시면요. 세 번째에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힘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데 또 내가 보는 관점과 그 사람이 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막 혼동이 올 수도 있고 오류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파트에도 동호수가 있잖아요. 몇 동 몇 호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메모리에도 각 방마다 주소가 붙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뭐 300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뭐 304호다 이렇게 해주면 택배기사 아저씨가 여기를 그냥 요거만 보고 찾아가잖아요. 이게 뭐 몇 층이고 몇 층은 알겠지만 대충 3층이라는 건 대충 알잖아요. 그리고 우리 강의실 번호 뭐 17206이라든지 뭐 11303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무 의미 없게 정해지진 않았어요. 맨 앞에는 17호관, 11호관, 제가 있는 데는 6호관이니까 6이 붙어요. 6722이거든요. 6호관 7층 22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도 17호관 2층, 11호관 3층 이렇게 돼 있잖아요. 303호.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의미 있게 아무렇게나 붙이진 않아요. 그래서 방마다 이제 우리 강의실 아니면 여러분 집 이런 것들도 다 방마다 주소가 있는 것처럼 우리 컴퓨터에서도 메모리에 이름을 붙여놔요. 이름이 순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알아볼 수 있는 문자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 이름을 붙여야만 나중에 정확하게 그 주소를 가가지고 그 변수를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이제 수정하거나 변경, 삭제, 뭐 복사 등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 메모리 주소이고 이 메모리 주소를 변수라고 할 수 있어요. 변수. 여기 우리 지금 아파트 304호 17106, 11303, 6722 이런 것들이 다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변수의 규칙을 보면 조금 더 유의해야 되긴 하지만 이렇게 순서 숫자로 처음 시작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약간 유의해야 되긴 하지만 이 메모리 방마다 부여한 이름을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변수는 여기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있잖아요. 변수 그 이름이 요거이고 이 변수를 선언한다고 하는 거 이름을 붙여주는 게 변수 선언 그리고 거기에다가 A라는 문자를 지금 할당을 했죠. 요게 변수를 초기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변수를 선언하고 초기화하는 과정 이 두 개가 한꺼번에 되어야만 아무 이상 없이 변수를 저장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걸 꼭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변수를 이제 만들고 출력하고 이런 것들을 해봤잖아요. 자, 변수를 선언했어요. 선언하는 건 이름을 붙여주는 거잖아요. 여기 마이 알파벳처럼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다음에 변수를 초기화한다는 것은 여기에다가 그 변수 선언한 거에 어떤 데이터들을 여기다가 저장해서 할당하는 것. 이게 바로 저장한다, 뭐 할당한다, 대입한다 등등을 여기에 이름을 쓰게 되죠. 그게 바로 변수를 초기화한다는 겁니다. 여기 할당 연산자잖아요.
자, 여기에서 변수 특징을 보면 변수 특징은 언제든지 바꿀 수도 있어요. 새로운 데이터가 다시 저장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할당 연산자를 사용해서 꼭 선언을 하고 그다음에 초기화를 해가지고 여기에 데이터를 꼭 할당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 이것처럼 변수를 선언만 하고 어떤 값을 여기다 할당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그러면 오류가 이렇게 난다는 거면 네임 에러가 뜨는 거죠. 자, 변수를 정의할 때 변수를 선언하고 초기화한 것이 한 세트, 꼭 한 세트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닉네임 미스터 홍이라고 해가지고 변수를 선언하고 초기화하는 과정을 꼭 세트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아무 이상 없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변수명을 정해주는데 규칙이 있습니다. 이제 권장 사항이지만 이제 여기 보면 권장이죠, 권장. 자, 영문자를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여기처럼 한글로 사용해도 되긴 됩니다. 근데 이제 파이썬에서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과정은 이제 영문자를 시작하고요. 소문자로 시작합니다. 그래야만 여기 클래스 뒤에 가면 이제 나오는데 클래스명은 이제 대문자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만약에 이렇게 똑같은 머니가 있더라도 여기는 변수, 여기는 클래스이잖아요. 그래서 클래스명은 대부분 대문자로 시작하기 때문에 혼동을 이제 막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소문자로 시작하는 경우가 있죠. 소문자로 시작해라. 그래야 좋다라는 권장 사항입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 의미를 조금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두 개 이상의 단어를 조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new 아이템처럼 new 여기가 new 아이템 두 가지 영단어가 합쳐졌죠. 소문자로 시작을 하고 그래서 두 번째 단어는 첫 글자는 대문자로 표기하는 것이 훨씬 가독성이 좋습니다. 자, current, location, latitude 해가지고 여기 L과 L은 대문자로 썼잖아요. 새로 시작하는 어떤 마이 알파벳도 이렇게 쓰잖아요. 알파벳 이렇게 쓰잖아요. 뭐 마이 네임 이것도 소문자로 시작하고 뭔가 어떤 단어를 결합할 때 대문자는 시작하는 첫 글자는 대문자로 시작하는 것이 훨씬 가독성을 높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여기 이미 예약된 그 외에도 여기 많이 있습니다. 이미 등록이 되어 있는 어떤 의미로 쓰고 있는 함수명이라든지 아니면 예약어 뭐 true, false는 뭐예요? 비교난 논리 연산자의 값들, 결과값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if, else, elif 맞죠? 그 다음에 우리 반복문에서는 for가 나와요. 그 다음에 while도 나오고요. 이런 것들은 이미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요거를 그대로 변수로 쓸 때는 그렇게 인지를 해버려서 오류가 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언더바는 아무 때나 쓸 수 있어요. 언더바. 이제 언더바를 제외한 나머지 특수문자는 모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자, 중간에 와도 안 되고, 첫 번째 와도 안 되고, 끝에도 와도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언더바는 첫 번째, 중간, 끝 번호 아무렇게 상관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냥 그 공백 문자는 절대 사용하면 안 돼요. 이제 구문 에러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여기처럼 아무 의미 없이 하면 안 돼요. 근데 문자는 가능하죠. 이렇게 뭐 이렇게 여기는 빈칸이에요. 빈칸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아무 의미 없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가능하죠. 근데 여기는 변수이기 때문에 공백은 안 된다는 겁니다. 앞에도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공백을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숫자는 첫 글자만 안 돼요. 여기만 안 되고 여기 그 다음에 끝에도 요거 다 상관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 첫 글자만 안 된다만 인지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료형이 있는데요.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아까 아파트가 있잖아요. 아파트 이렇게 쭉쭉 아파트가 있을 때
한 사람이 살 수도 있고 되게 많은 뭐 대가족, 10명이 사는 대가족이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굉장히 넓고 여기는 너무 좁아요. 그래서 여기는 손실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여기 낭비되는 공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줄여놓기 위해서 자료형으로 구분을 해주면 적절한 메모리 크기를 자동으로 이제 컴퓨터가 할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효율적으로 낭비되는 공간이나 아니면 부족한 부분, 손실되는 부분을 이제 방지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자료형에는 우리 문자 말고 숫자는 정수형과 실수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문자, 논리형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문자형부터 볼 건데 요거는 이제 다음 차시부터 다시 또 설명을 드릴게요.